우선 그럼 사대문을 끼고 있는 종로구 종로 5가로 우선 떠나볼게요. 전반적인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처음에 지금 보실 지역은 종로구로 한번 가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리는 어떤 투자에 대한 계략적인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 시내 내에는 25개 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강남 쪽에 있는 재건축이라든가 강북에 주로 배치하고 있는 재개발 위주의 어떤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겠고요. 그 외에는 정부에서는 서울 시내 외곽에 있는 신도시라든가 택지 개발 지역을 만들어서 신도시급의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 크게 이 두 가지를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주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방차가 들어가게 되면 재건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방차가 못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재개발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대부분에 있는 강남의 음마아파트라든가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이런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고 재개발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게 적용이 되겠지만 초과이익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투자를 하고 싶지만 금액 자체가 원체 크고 소액 3천만 원, 4천만 원대에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걸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금 정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금리가 또 낮은 상태에서 은행으로 가기도 어렵고 주식의 어떤 대외적인 정책이라든가 규제라든가 대외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 흐름이 개미 투자자들이나 소액 투자자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소액으로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철저하게 역세권과 업무타운, 철저하게 임차인들이 받쳐줄 수 있는 업무타운인 지역을 저희가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개발 호재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소액을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임차인과 더불어서 주변의 어떤 개발 호재와 함께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는 이런 곳을 좀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지역으로는 종로구를 한번 가볼 텐데 종로구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사대문 안에 있는 곳에는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구를 가장 선호를 하겠고요. 강남구 내에서는 노선 상업지역과 테헤란로 강남대로 위주의 2호선과 7호선과 9호선과 어떤 핵심적인 개발 호재들이 있지만 현재는 금액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굉장히 어렵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강남구를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는 중구라든가 종로구에 있는 상업지역, 특히 사대문 안에 있는 상업지역, 이 지역이 좀 있겠고요. 2호선 라인으로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를 할 때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종로구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도심 상권이고요. 지역들이 대부분 어떤 새 건물과 구 건물의 교차가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이 굉장히 연세가 높으시고 어떤 토지 매입이 어렵고 거기에 노후된 도심이면서도 사대문 안에서 어떤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까다롭고 그 반대로 말씀드리면 공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종로구 자체에 굉장히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곳에 신축이라든가 어떤 소규모 아파트가 생긴다면 굉장히 어떤 희소 가치는 있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종로 5가 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1호선 종로 5가 역세권 주변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 지역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역세권과 도심 내에 당연히 있어서 지하철이라든가 대중교통이라든가 어떤 교통망이 굉장히 좋고 거기와 더불어서 업세권, 업무 지역이 굉장한 업무 지역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만으로도 소액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점이 있겠고요. 장기적인 플랜을 보시더라도 어떤 대외적인 주식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강남의 재건축에 대한 계속되는 규제에 의한 어떤 그 투자에 대한 혼돈이 오지 않는 소액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 종로 5가를 한번 꼽아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지역에서 대부분 3룸, 자 원룸, 투룸, 3룸이 있지만 원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혼자서 사는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월세를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겠고요. 3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세대,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전세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어떤 투룸 구조의 소형 아파트를 가게 된다면 2명이서 들어와서 반반씩 전세를 할 수도 있고 월세를 반씩 낼 수도 있으면서도 한 사람이 뭐 일을 하러 가고 한 사람이 교대 근무자라면 본인 방과 거실과 주방을 넓게 쓸 수 있는 원룸보다는 훨씬 쾌적하면서도 같이 살면서도 월세를 계속해서 무리 없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의 투룸형의 소형 주택들이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보통 종로 5가 인근에 있는 어떤 투룸 구조의 소형 아파트의 금액대를 한번 보시면 요즘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가 방식과 매매 사례와 수익 방식 중에서 소형 아파트는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주변에 매매 사례가 거의 없겠고요. 토지대와 건축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토지대와 건축비에 대한 공급 원가 상승에 의한 원가 방식과 주변의 수익률로 따질 수 있는 수익 방식, 이 두 가지를 좀 혼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3억 초반대에서 3억 후반대까지 오늘 보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협의로 보시면 3억 1천만 원대 후반에서 3억 한 5천만 원대 정도에 있는 투룸의 소형 아파트를 좀 보신다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감정평가상 금액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 근처에 좀 희소한 투룸 구조의 아파트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인 만큼 어디든 좀 교통 편리할 것 같은데 입지부터 따져볼까요? 네. 종로구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종로구 일단 교통이나 어떤 입지를 좀 보시면 종로 5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1호선이 있겠고요. 동대문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과 4호선이 있는데 대부분 이 지역을 한번 보시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에 다음 장면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든가 대학로 상권이라든가 동대문 시장에 있는 이런 상권들 그리고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에 있는 이런 상권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임차인들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함께 어떤 지하철로서의 어떤 그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곳으로 종로라든가 을지로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대규모 대기업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어떤 그 회사들에 대한 근무자들이 보통 유동인구보다는 상주인구를 위주로 업무타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의 어떤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주인구가 약 6천 명 이상이 있겠고요. 동대문 시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매와 도매로 이루어져 있는 저희 나라에서 가장 큰 어떤 의류의 메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밤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12시간을 근무를 하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상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대문 패션타운 내에는 면세점도 있고 하루에 방문하는 외국인의 관광객 수가 거의 100만 명 이상을 육박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업무 지역의 동대문 시장에 있는 20만 명 이상의 상주 인력들이 계속되는 어떤 주차난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주거로서의 이런 공간들이 필요한데 굉장히 어떤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이런 추가적인 업무 지역에 있는 어떤 고소득 임차인들에 대한 수요를 다 수용할 수가 없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기이하게 어떤 이 지역에 서울대학교 병원과 동대문 업무타운과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의 이주 수요까지 볼 수 있는 이 지역이 굉장히 신축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아주 귀한 자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다중 역세권은 기본이고요. 대학로와 또 이 동대문의 상권을 품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의 수혜까지 노려보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구체적인 개발 호재도 풀어주시죠. 네, 개발 호재 좀 보실 텐데요. 종로구의 개발 호재는 일단 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기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찰청 기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굉장히 넓은 공간이지만 규모가 좁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전을 하고 이곳에 어떤 토지 확보를 함으로써 패션 혁신 허브를 조성할 계획을 현재 잡고 있고 그다음 보시면 좌측으로 동대문 패션타운 좌측으로 미 공병단 부지라든가 국립중앙의료원을 보시면
토지가 12,000평, 7,000평, 약 2만 평 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이곳이 이전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된다면 종로 5가 인근에 있는 어떤 신축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구라든가 종로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특별계획구역이고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어떤 용적률을 받기 때문에 이런 대우 서밋타워 같이 상주 인구가 5,000명 이상 되는 이런 대규모의 웨머드급 건물들이 꾸준하게 입주를 하고 있고요. 향후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세운재정비 촉진지구에는 이런 대규모의 주상복합 스타일의 오피스텔, 호텔, 근생 같은 건물들이 입주를 할 예정이고 이런 곳에서 아까 종로 5가 인근에 있는 어떤 이주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꾸준하게 개발 호재로 인한 가치 상승의 여지가 있는 그런 호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 호재에서 보셨다시피 앞으로 이 지역 환경이 더욱더 개선되는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이곳에서 적절한 크기의 투룸 아파트는요 시세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더라도 본인이 어떤 정확한 감정 평가 정도는 아니겠지만 대략적인 금액에 대해서 내가 가치 평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투자가 어렵겠고요. 이런 시세대로 본다면 오늘 도심 역세권 내에 있는 종로 5가에 있는 투룸형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보시면 대부분 3억 초반대에서 3억 5천 이하로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신축이면서 3베이 구조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쾌적하고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귀하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그 내부의 어떤 마감재나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가전이라든가 가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브랜드급이고 건물 외관도 굉장히 가치 있게 올 대리석으로 돼 있는 그런 곳들을 좀 보신다고 하면 감정평가 부분에서는 3억 5천대 이하로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질 걸로 보이고 있고요. 전세를 진행을 하신다면 투룸 구조, 거실의 투룸 구조는 2억 7천에서 약 3억 1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월세를 진행을 하신다면 투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에서 13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투자 금액이 대부분 5천만 원 이하,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 이런 금액대에서 투자가 좀 가능하실 걸로 보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